노출의 모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노출은 어떻게 조절하느냐,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느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그냥 의무적으로 만든 게 노출 삼총사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여러분들도 이제 대충 사진을 찍을 때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자동으로만 찍어 보신 분들한테는 또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파트만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그래도 뭐 기계식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부터 해가지고 어떤 카메라든지 간에 노출을 못 맞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노출의 삼총사라고 하는 세 가지,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강도라고 하는 감도 다이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라는 게 있고 조리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 세 가지만 제대로 조절할 줄 안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출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요 세 개가 노출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3요소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강도인데 줄여서 감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필름 사진에서는 지금 이 배경화면을 보이는 이것들이 그 메가진이라고 하는 그 필름 통이죠. 메가진에 이렇게 400이면 400, 뭐 이런 식으로 800이면 800, 200, 뭐 이런 식의 숫자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이 아라비아 숫자가 이 필름의 감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ISO라는 그런 다이얼을 눌러주면 이렇게 감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건 감도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필름 사진에 비해서 감도 다이얼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필름 사진 같은 경우는 최저 25에서 최고 3200까지가 최고의 감도였습니다. 물론 특수현상이라고 하는 증감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도를 올려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감도보다 시간을 늘려갖고 살려주는 그런 특수현상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6400이라든가 12500까지도 나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필름의 최고 감도는 3200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감도는 감도 폭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뭐 25600이지만 이 이상 뭐 5만, 10만, 20만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라는 건, 숫자 폭이 넓어진다라는 건 그만큼 빛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감강도라는 건 빛에 반응하는 속도인데, 요 감도 설정을 일단 해줘야 돼요. 내가 사진을 찍어서 어떤 표현을 할 것이냐에 따라 이 감도 설정을 해줘야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배울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가 움직여 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가 않은데 라고 해서 감도 다이얼을 잘못 맞추면 셔터 스피드도 엉뚱한 형태에서 설정이 되는 거고, 조리개 값도 엉뚱한 조리개 값으로 설정이 돼서 내가 의도한 대로 표현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진을 찍기 전에는 감도를 내가 어떤 형태로 사진을 표현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감도 다이얼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 부분은 이제 감도 파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출의 출발은, 노출의 시작은 이 감도 설정부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동으로만 놓고 찍으신 분들은 전혀 못 알아들으실 얘기인데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자동은 카메라가 찍는 거지 내가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동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또 다른 강의에서 약간 귀찮고 번거로울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도 다이얼도 디지털 카메라에 보면 뭐예요? 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량이 약하고 많고 에 따라서 감도 숫자가 자동으로 막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찍으신 분들은 뭐 그걸 걱정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도 다이얼이 빛의 밝기에 따라서 지멋대로 움직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셔터 스피드나 내가 원하지 않은 조리개 숫자로 설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화면의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화면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수동으로 감도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제가 뭐 사진인문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지만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
100에 한 번 정도 자동으로 사용하십시오라는 그 설정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감도나 이런 것들은 절대 자동 모드로 놓고 찍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뭐 물론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간단하게 스냅 위주의 뭐 회사나 뭐 이런 데서 뭐 가족 모임이라는 데서 뭐 정확하게 내가 뭐 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펜 포커스나 아웃 포커스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리개나 셔터 다이얼을 조절하고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순간순간의 모습들을 스냅 형태로 간단하게 찍기 위해서는 감도도 자동으로 놔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지금의 말은 주관적인 의미의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감도는 당연히 수동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감강도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출 측정의 시작이다. 그만큼 감도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조리개라고 그러죠. 아파처라고 그러고 우리가 조리개 수치를 f-sto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 대부분의 용어들은 과거 필름 사진 시절에 황제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코닥애들이 대부분 만들어 놓은 용어들이고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리개 수치를 F 넘버 또는 F 스탑 이렇게 얘기하고 조리개를 아파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개라는 건 뭡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구멍을 크게 작게 조절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빛의 양을 그 이미지 센서까지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구멍을 작게 하면 당연히 빛이 덜 들어갈 것이고 구멍을 크게 하면 빛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해서 이 노출 측정에 기능을 해주는 그 기계적인 요소가 이 감도는 기계적인 요소는 아니죠. 근데 기계적인 요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조리개라는 아파처하고 이따가 말씀드릴 셔터 스피드 이게 두 개거든요. 이 기계적인 장치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빛의 양을 조절해주고 화면의 효과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조리개라는 건 이 구멍을 크게 작게 해서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 준다. 그러니까 감도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감도 숫자를 높은 쪽으로 설정해 버리면 이 구멍이 자꾸 작아지게 돼 있어요. 왜요? 감도 숫자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빛이 세게 들어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세게 들어와 버렸을 때 내가 원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적정 노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평균적인 노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멍을 작게 해줘야 되는 거고 반대로 감도 다이얼을 낮게 숫자를 낮게 설정해 버리면 빛이 양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시간적으로 오래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구멍을 크게 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자동으로 놓게 되면 그런 조절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구멍을 크게 작게 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주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지만 그 피사계 심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의 그 초점의 심도를 조절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멍을 크게 하면 내가 초점 맞춘 부분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나오는 거고 구멍이 작아지면 근경부터 원경까지 초점이 다 맞는 심도가 깊어진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도 그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라는 건 그게 빛의 양을 조절해주고 심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뭘 기준으로? 감도를 기준으로 그렇게 조절이 되는 게 이 두 번째 조리개라는 게 있고요. 삼총사의 마지막 셔터 스피드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셔터 스피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카메라의 뒷뚜껑이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 셔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셔터막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 렌즈를 띄어내게 되면 셔터막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포칼 프레임 셔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파트도 셔터 파트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이 열렸다 닫히는 시간을 그러니까 빨리 열렸다 닫히든가 느리게 열렸다 닫히든가 이렇게 시간을 조절해서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조리개도 구멍을 크게 작게 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셔터 스피드도 빠르게 느리게 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 주면서 스탑 모션이나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셔터 스피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빛의 양을 조절해 주면서 화면 효과를 바꿔줄 수 있는 게 셔터 스피드다. 그래서 셔터 파트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셔터도 렌즈 셔터 방식이 있고 포칼 프레임 셔터 방식이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형 카메라에 사용하는 뭐 DSLR이라든가 뭐 이런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포칼 프레임 셔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설정한 감도를 기준으로 조리개 값도 결정이 나는 거고요. 셔터 스피드 값도 결정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제대로 활용을 한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원하는 화면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감도, 조리개, 셔터 스피드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 평균 노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뭘 기준으로 야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중간 회색입니다. 요건 이제 보시는 모니터마다 색깔 톤이 틀려지겠는데요.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사율 18%를 갖고 있는 회색입니다. 요 회색을 기준으로 해서 요 회색보다 밝은 대상이다 그러면 야 빛이 너무 많아 조리개 줘요 셔터 스피드 빨리 열었다 닫아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어두운 대상을 찍으면 야 너무 어둡다 셔터를 느리게 해라 그 다음에 조리개 구멍을 크게 해라 이렇게 지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시해서 나오는 그런 노출을 우리가 적정 노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건 좀 DSLR에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플러스 3까지 돼 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업그레이드된 카메라에는 요 폭이 더 넓어졌는데 요 지금 화살표 빨간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게 제로 포인트예요. 제로 포인트. 조리개 다이얼을 돌리고 셔터 다이얼을 돌려서 이 커서가 이 제로에 오게끔 해줘서 찍는 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중간 회색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진이든지 간에 카메라에서 돌려갖고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를 맞춰서 찍으면 다 회색이 된다. 하얀 눈도 회색 눈이 되는 거고 검정색도 회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그래서 그런 기준을 그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적정 노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톤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마이너스 쪽으로 놓고 찍어도 되고 플러스 쪽으로 놓고 찍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 로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진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커서를 마이너스 쪽으로 놓고 찍으면 그렇게 진하게 나오는 거고요. 하이키라고 얘기했던 사진 같은 경우는 플러스 쪽으로 놓게 되면 빛이 많이 들어와서 밝게 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리개 다이얼을 돌리고 셔터 스피드를 돌려서 내가 설정한 감도값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를 돌려갖고 요 커서가 제로에 오게끔 해주는 게 기계적인 적정 노출이다. 그래서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노출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계적인 적정 노출 뭐다? 중간 회색으로 몰고 가는 기계적인 적정 노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인 적정 노출이에요. 사진가가 원하는 톤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밝기로 빛을 조절해주는 게 주관적인 적정 노출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카메라 셔터 스피드하고 내가 설정한 조리개 값하고 내가 설정한 감도 값을 기준으로 이게 지금 셔터 스피드고 지금 오른쪽에 여기 조리개인데 지금 렌즈가 띄어놓은 상태라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렌즈가 없어서 조리개가 제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하고 이걸 돌려서 커서가 제로에 오게끔 해서 찍는 게 일반적인 노출 측정 방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찍게 되면은 다 모든 게 무난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난하게. 아까 뭐 예를 들었던 하얀 눈을 찍었는데 회색 눈이 된다라는 건 전체 화면이 하였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찍고자 하는 대상들은 뭐 하얀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검은 부분도 있고 중간 회색 부분도 있고 다양한 톤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걸 조절을 해가지고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커서가 가운데로 여기 지금 수동 노출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운데 오게끔 해서 찍으면 무난한 촬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조리개 값하고 셔터 값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톤으로 만들어주는 게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노출 보정이라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감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조리개를 이해하셔야 되고 셔터 스피드를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것만 이번 강의에는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출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요소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노출 측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요 감도, 조리개, 셔터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